그리고 우리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산업의 일환이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대목이 게임 분야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벌써 좀 우려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게임이 네. 우리가 세계를 좀 선도해 나갈 정도로 갔었는데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지금 뒤처진다. 네. 중국한테 막 따라잡힌다. 네. 그 사이에 좀 과도한 규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즐기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네. 국민의 3분의 2가 즐기고 있는데 그거를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걸 다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문화 콘텐츠 수출하는 거에 50%가 게임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변화를 따라잡는데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PC 기반의 게임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한때는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손꼽히는 정도로다가 갔었는데요. 예. 모바일 휴대전화 시장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쪽으로다가 이게 변하면서 그 시장을 따라잡는 거에 좀 시기를 놓쳤고, 그러니까요. 시기를 놓쳤고 또 한 가지는 모바일 시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도메스틱 마켓에 의해서 좌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각각의 통신회사를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네. 모바일 마켓에서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아주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기술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그 광고 안에서 게임 광고들이 많죠. 대부분 또 모바일 게임 광고예요. 네, 모바일 게임 광고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마케팅을 통해 갖고 결국은 게임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난 게임이라는 게 사실상은 모바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케팅을 하느냐에 그렇습니다. 달렸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 갖고 점유하고 있었던 시장들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동남아 시장에서는 우리 게임들이 굉장히 그 인기가 좋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미디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VR이라든지 증강현실과 관련된 AR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새로운 시장으로 미디어 그 플랫폼이 이게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속도도 너무 빨라요. 맞습니다. 네. 한 1년이면 완전히 새 세상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뉴스에서 사진으로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메르켈 총리 이런 사람들이 막 그 VR 고글 쓰고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그만큼 플랫폼 시장이 또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때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VR 시장은 모바일 시장보다 훨씬 기술적인 것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서 있나요? 그거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빨리 더 저희가 따라가야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또 그러한 컨텐츠들이 우선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네. 컨텐츠가 많이 개발돼 갖고 현재 나와 있는 그 플랫폼에 빨리 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란 말이에요. 네. 게임 환경의 변화, 기술 기반의 변화 네. 이런 건 사실 정부의 어떤 뭐 규제 이거랑 직접 연결된 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규제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셧다운제 뭐 이런 셧다운제 거. 때문에 그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게임 시간 선택제라고 그래갖고 조금 바꿨습니다. 그걸 바꿔서 부모가 동의하고 그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비록
밤 12시 넘어서라 할지라도 부모가 동의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선택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 자유 또 뭐 물론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학생들이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자꾸만 발생시킨다고 그래갖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어떤 일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 따로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조차도 왜 정부가 이거를 그 사회적으로 통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또 좀 모범적인 사례로 이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게임으로 하면은 단지 말초적 흥미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임 회사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철학에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장관으로 오기 전에 벤처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소 벤처 할 때 그때 이제 게임 회사를 했거든요. 개발도 하셨잖아요. 네,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게임과 관련된 그 실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또 강의도 게임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고 근데 그 철학이 있는 게임이라는 건 무슨 뭐 기능성 게임이라서 한자 공부하고 뭐 이런 그런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그 게임 안에서의 버추얼한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그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폭력적인 행위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 그 캐릭터든지 삶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이 잘못된 그 행위라는 걸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철학을 넣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급하게 왔습니다만 아직 문화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육 분야, 관광 분야, 청소년 분야 한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체육 분야 최대 이슈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미 결론이 났죠? 이미 통합됐고요. 이미 통합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장만 이제 통합회장만 지금은 공동회장인데 통합회장만 이제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를 통해 하고 뽑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합치는 취지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옛날같이 선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 선수들이 감소세가 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만 해갖고 앞으로 내 인생을 여기다가 걸 거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변을 넓혀야 될 필요가 생겼고요. 기존의 대한체육회는 그 선수들 그렇죠. 엘리트 체육만 그쪽 위주였었던 거죠. 전문 선수들 육성만 전담하던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애가 수업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야말로 뭐 한자 하나 모르고 갈 데도 없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야말로 프로 선수로 제대로 못 나가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체육 저변으로다가 넓어지면은 거기를 통해 갖고 육성되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클럽 스포츠입니다. 동호회죠, 일종의. 뭐 축구 동호회, 뭐 배구 동호회 이런 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프로 스포츠 강사들을 갖다가 내보내주고 그 프로 스포츠 강사들이 축구도 가르치고 뭐 농구도 가르치고 이래갖고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그게 이제 선진국형의 스포츠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말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무슨 체육대회 해갖고 통으로다가 한 달 동안 내내 뭐 그야말로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그냥 시합을 하는 그런 제도를 점점 없애고 있습니다. 그건 직업 체육인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고 공부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주말에만 리그를 하는 주말 리그제로다가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후진국일수록 또 사회주의 국가형일수록 엘리트 체육 위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우리도 한때 그랬죠. 아시안 게임,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따면 이게 국위 선양이 어떻고 막 이 얘기 중심으로 갔다면 선진국일수록 이 동네 생활체육, 동네 클럽 이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 가자. 그 말씀이군요. 스포츠가 국민의 어떤 그 생활체육을 통해 갖고 이제 복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걸 봐야지 되는데
엘리트 체육은 사실 메달 얼마나 따고 또 이제 중계를 통해 갖고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스포츠 국가주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그간에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 우리 국민을 갖다가 하나로 뭉치는데 또 효과도 있었고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가고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인기 좋은 축구 국가대표팀 이런 거 완전히 소홀히 하겠다. 이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걸 하되 이쪽에 너무 좀 편중됐다면 이제 생활체육을 좀 키워서 하나로 좀 엮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이미 사실 정부 예산은 대한체육회 쪽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기구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통합해 나간다. 그리고 그 기존에 그 대한체육회 쪽에 있던 각종 그 엘리트 체육의 각 그 연맹들 있잖아요. 수영연맹, 무슨 연맹 뭐 뒤져보면 다 비리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 각각 종목별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종목 단체에서 문제가 생겨도 보통 그 회장이나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징계를 못 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이제 그걸 징계하라고 그래도 종목 단체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그 체육회를 만들면서 공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를 통해 갖고 종목 상관없이 비리를 저지른 데는 전부 다 그 공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징계를 반드시 중징계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밖에다 공개하게끔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투명하게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 그 첫 단추로서 더 이상 그 임기를 연임을 못하게끔 저희가 좀 막았습니다. 연임을 못하게끔 다 막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출신들이 더 이상 회장 못 맡게 다 막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하여튼 개혁을 해나가고 개선을 하려고 바뀌어야 됩니다. 체육계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랑 좀 협의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학교의 체육 시간 좀 늘릴 수 없습니까?